공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 이름이 좀 길어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연구소라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세상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리고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으로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들자라는 이름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고요. 저희 연구소는 환경교육을 하고 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많은 단체들과 항상 협력하면서 공부도 하고 뭔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술가분들과 저희 기관을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된 예술가원을 5분이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셨고 그 성과들도 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환경교육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문화예술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달해갈지 같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후위기 시대 예술로 말 걸기. 사실 기후라고 하면 되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데 우리가 더 일상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문화, 예술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문화예술로 환경교육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저희가 함께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밖에서 우리 김영준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후활동가 그래서 환경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싱어송라이터신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노래를 제가 같이 배울 수 있나. 근데 같이 노래해보면서 우리 코로나 이후로 노래방도 못 가보고 노래 치도 너무 오래됐는데 너무 즐거운데 이 멸종위기 60종의 이름을 다 불러줄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희망도 생기고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내내 느끼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게 예쁜 장식들이 관계도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이 먼저 체험한 것도 있고 우리 예술가분들이 작업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부스가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린 스케쳐스는 곳곳에서 일상을 소소한 것들을 사력 있게 바라보고 도화지에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본 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의 장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여기 어스돔이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이제 좀 문화, 예술 이런 걸로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되게 멋진 분들이 만드신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뜻에 공감해서 되게 이제 여기를 오늘 하루 빌려주셨어요. 물론 임대료를 조금 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주셨고 오늘 아까 소개 안 드린 단체 중에 KEI라고 하는 한국환경연구원 정책교육연구원에서 또 우리 행사에 초청하시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함께 하고 있고 또 대구환경교육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런 여러 기관들이 함께 서울대학교 이렇게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본 행사에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는 그동안 이제 예술가분들이 5명의 예술가분들, 다큐 감독도 계시고요. 그리고 연극 배우님도 계시고 또 아까 싱어송라이터 이면서 운동가인 분도 계시고 그림책 작가님도 계시고 시각예술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후예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맞댔고 사실 좋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또 아시죠? 우리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실현을 했습니다. 소박하기도 했지만 또 진정성 있게 이 내용들을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2팀으로 나눠서 짧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김영준 음악가님과 이장순 영화배우님께서 기후 낭독극, 생태 낭독극 그래서 각본을 쓰시는 것부터 해서 노래도 같이 배우고 또 연극도 같이 배우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순 배우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포인터. 아, 네. 아, 정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절기라서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후 활동가 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준님과 같이 이번에 성인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기후송과 함께하는 생태 낭독극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회차로 진행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후송이랑 그 낭독 공연이랑 조금 더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정상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한번 밝힐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기후도 얘기 드리고 하이라이트 영상 관람한 다음에 기후송 만들기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생태 낭독극 설명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진 배경이랑 기획 의도인데 처음에 가장 중점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제 기준에서는 기후 위기 이제 환경 교육 이런 걸 받으면은 위기 의식과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위주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뭔가 기후 예술 교육이 탄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예술과 환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중점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주입식이 아닌 참여자분들이 정말 느끼고 생각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후예술 교육은 무엇일까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 의도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예술을 매개로 좀 자연스럽게 참여자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경험을 조금,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나는 공연을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요. 아, 계시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술이나 어떤 이제 공연, 경험 쪽으로도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는 경험이라는 곳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 관람하고 가시겠습니다. 되게 핵심이 되는 어떤 멜로디와 리듬의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멜로디 작곡은 멜로디를 만들고 코드 화성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음악을 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코드의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어요. 안에 스마트 피아노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스마트 피아노를 보시면 이거 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로그모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해설자라고 이해하면 바로 기획으로 다양한 편지를 만들어준 놀라운 먹거리 프로젝트 함께 바쁜 공유 덕과 기후위기 시대 프로그모던 마을의 희망을 열어받아요. 시원하지마 한국의
마을, 기후위기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잘 대응하여 더욱 좋은 운동으로 거듭 발전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어떤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여기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수업이고 한 번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제작의 성향과 뭔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나와의 대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똑똑한 날이 아니다. 이런 어떤 풀어가고 볼 사람이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가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심각한 일어나는 게 있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후예술학교 성인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한 개요를 먼저 기후송 배우기 김영주 선생님 발표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장수님이 너무 저희 기획 의도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기획할 때,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큰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성장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잘못된 이야기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다른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그 좋은 이야기는 지금 도시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진짜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시민들이 바꾸어 나갔었던 사례들을 저희가 토든모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결정하게 된 이유가 그러한 취지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또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 기후성 만들기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이제 처음에는 좀 우리가 작곡에 대한 되게 막연함들이 있잖아요. 어렵고 전문적이긴 한데 사실은 물론 어려운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편견이나 오해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는 작곡이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마디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단위인 어떤 모티브라는 걸 만들면 어떻게 보면 그걸 이렇게 확장하거나 변형해서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좀 두려움과 오해들을 조금 덜어놓는, 그리고 우리가 되게 감성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꽤 이성적인 작업이거든요. 이 앱이 작곡 자체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작곡을 처음에 도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음악을 잘 모르고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도 이 앱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도 구현할 수 있어서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잠깐 드렸었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제가 5단계 정도로 작곡을 하는 과정들을 나누고 하나씩 이제 해봤는데, 사실은 제일 쉬우면서도 좋은 방법은 코드를 먼저 결정하면은 그 다음 작업들이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도 되게 막막하잖아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카드를 몇 가지를 종류를 정했어요. 그래서 카드 뽑기 게임처럼 카드를 고르면 랜덤하게 이제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나오는 코드를 가지고 이제 게러지 밴드로 연주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연주를 해보고 들어보고 내가 거기에 멜로디를 입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3, 4주 정도는 걸리는 건데 저희가 딱 그냥 2시간 동안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했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도 곡이 남았어요. 굉장히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훌륭하게 참여해 주셨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앱과 카드를 이용해서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작곡을 좀 재밌게 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함께 작업한 것들을 미니 콘서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으로 순서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3회차 중에 첫 번째 회차를 영준님께서 기후송 배우기로 이제 기후송 만들기로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가 생태 낭독극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개요부터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희망, 공감, 경험으로 설정을 했는데, 희망에서 이제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긍정적인 대응 사례로 참여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나는 역할과 공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례를 이룬 인물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관한 의식을 예술이라는 경험으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제는 여기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범적으로 대응을 한 도시 사례를 생태낭독북으로 만들어서 연기라는 예술 경험을 통해 공감과 협력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자 해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인 20살부터 60세까지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이제 기대 효과는 연극 장면을 장면을 연기하면서 기후도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연기하고 실제 사례의 사람들을 이해하여 나와 우리 사회를 다시 새롭게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음과 생각을 예술이라는 매개로 경험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꼭 기후위기를 다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본 창작 과정은 이제 처음에는 어떤 특정 도시를 정하기보다는 명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책, 그리고 기사, 인터넷, 유튜브 이런 곳에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선정한 뒤에는 여기 또 같이 전시되어 있지만 한울림 출판사라는 곳의 내일이라는 책에 이제 기후위기를 긍정적으로 해낸 도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드라마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인물들을 매력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대기업이나 국가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랑 맞닿아 있는 시민들이 중심이 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시놉시스, 간단한 줄거리를 만들고 캐릭터 구축을 하는 데는 사진과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이 실제로 포드모던의 사례에서 주축 인물이 된 팸 워스트라는 분이랑 이제 멜이라는 분인데 대본에서도 보시다시피 되게 열정적인 인물로 나왔고 되게 따뜻한 인물로 나왔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인물에 대한 캐릭터 구축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고를 작성하고 요번에는 이제 제가 검토를 하고 수정하는데 한 3번을 수정을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재밌게 완곡까지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태낭독북의 1회차에서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가 구성을 했는데 중점적인 거는 참여자들과 이제 예술이라는 경험을 할 때 친밀감과 그리고 공감을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 참여자들끼리의 어떤 친화력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작품 간의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시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 동기부여는 영진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리딩하면서 대사도 공동적으로 같이 창작을 해보면서 이 대본의 기여도를 높이면서 나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봤고 역할을 확장하고 과제를 부여했을 때는 이 인물들의 마음을 최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례를 할 수 있고 이들은 어떤 마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경험과 표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발성이라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낭독극이라는 장르가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보면대를 두고 기존 연극에서는 어떤 배우들이 연기하는 제스처랑 표정 그리고 무대 이런 거를 보면서 이미지적인 것도 같이 가져가서 내용이 살짝은 늦게 따라올 수도 있는데 낭독 공연 같은 경우는 내용에 중심을 두게 되어서 관객분들이 내용 파악에 유리한 공연 장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발표를 이제 여의도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쪽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소감까지 나누면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하는 자체적인 피드백 방법인데 PMI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흥미로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잘했다 뭐 못했다 이거보다 제가 요번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래도 좀 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무래도 이제 연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참여자분들에게 아무리 환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매개로 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저는 강요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좀 더 의미 있고 경험적으로 좀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피드백인데 다 읽으면 시간 살 정도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드모던에서도 텃밭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후예술학교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텃밭을 참여자분들에게 하나하나 텃밭을 나눠서 그것이 각자의 삶에 녹아 들어가서 좀 더 멋진 그런 기후위기를 탑할 수 있는 선한 텃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번에 용주님과 같이 서인 프로그램만을 기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 프로그램만 정훈쌤, 그 다음에 현진쌤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하시는 것만 좀 도와드리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실제로 어떻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자세히 현장 소개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여기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은 늘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소통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발표하신 팀들은 두 분이 약간 전문 예술가죠. 말하자면 우리가 대중음악을 만들거나 이거 잘 못하는데 그런 걸 하시는 전문가, 그리고 배우로서 연극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어떻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보여주신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발표는 여기도 이제 전문 예술가 분들의 활동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 아이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예술가 그리고 그림책 작가님, 이렇게 정훈 작가님, 정현진 작가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라스틱 섬에서의 하루라는 타이틀로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저는 그림책 작가 정현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설치와 영상 작업을 하는 시각예술작가 정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플라스틱 섬에서의 하루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어요. 수업에 대한 주제는 기후 감정, 연결, 그리고 공생이라는 개념을 다루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9학년 대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약 120분간 원데이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습 목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모빌 만들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빌 만들기를 통해서 모빌이 움직이는 조형물이잖아요. 움직인다는 공간 안에서 움직인다는 형태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조형감각이나 균형 감각을 익힌다는 것, 이거는 이제 저희 좀 전문적인 분야를 살려서 미술 분야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한 수업 형태였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빌이 다 유닛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 생태계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까지 구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수업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거대 플라스틱 섬이 모여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5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섬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그 기사들을 관련한 기사들을 접하고 그 섬을 모티브로 해서 기후위기나 기후정의 같은 것들을 먼저 설명으로 학습을 좀 했고요. 그리고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긴장감이라든지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특히 아이들일수록 그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이 수업을 통해서 두려움을 좀 해소해보고 풀어내본다 라는 취지로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수업은 도입과 전개 그리고 정리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입은 약 40분간 진행을 했는데 플라스틱 섬에 초대합니다. 자, 먼저 아이들을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분간 아이들이랑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지구의 상황,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상태로 지속되었을 때 2050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것을 가상의 플라스틱 섬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좀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계시는 권우정 감독님께서 영상으로 다 편집을 해주셔서 아이들과 그걸 함께 보고 그 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 가상의 섬에 아이들을 초대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섬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자
해보자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저희가 본격적인 모빌 만들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이 섬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도록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첫 번째는 섬에서의 나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뭘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서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얻고 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의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런 식의 그 하루를 상상하게 보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들이라든지 그 감정과 어울리는 미술적인 그 뭐랄까 토대들 이런 것들을 먼저 모빌 만들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많이 풀어내보는 시간을 초반에 가졌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섬에서 하루를 보내며 그거를 모빌로 풀어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그 생각이나 그 감정 같은 거를 많이 좀 이끌어내주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섬에서 하루의 그 조각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뚜껑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나 혹은 구체적으로라도 현장 2050년에 내가 뭐 어떤 옷을 입을까, 그 어울리는 옷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꾸는 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글을 써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조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유닛들을 연결해서 뭐 어울리는 실은 어떤 걸지 아니면 이 유닛들의 간격은 좁을지 넓을지 이런 것들이 다 느낌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각자 디자인을 해보고 이 안에서 디자인과 조형 감각을 또 익히게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이 처음엔 좀 막막해하긴 했는데 이제 그게 자기들이 줄 간격이나 형태들을 이제 조합하면서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수업이 한 모둠당 4명에서 6명 정도 아이들을 이제 그룹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한 줄의 모빌을 만들어서 한 모둠당 4개에서 6개의 그 모빌 줄이 나왔겠죠. 이거를 커다랗게 하나로 묶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나뭇가지나 아니면 불판지 커다란 그 모태가 낼 것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었고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모빌을 매다는 과정이 있었는데 모빌을 크게 만들다 보면 분명히 어느 아이는 더 무겁게 했을 거고 어느 아이는 더 가볍게 했을 거잖아요.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그 기울었을 때 이거를 좀 조율하는 과정 서로 내 거를 더하고 혹은 네 거를 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균형이 맞는 모빌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다루는 것도 서툴고 시간도 짧다 보니까 이 마지막 과정에서 좀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이제 우리의 하루를 소개하는 단계예요. 저희가 미리 질문 뚜껑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내용은 네, 저기 뒤에 보시면은 활동지가 아이들 작성한 활동지가 걸려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 줬어요. 이 섬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만들면서 어떤 점들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2050년 플라스틱 섬에 사는 친구,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주고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지까지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각 모둠별로 우리의 하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을 영상으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한 3분 30초, 40초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함께 보시고 또 다음 설명 이어갈게요. 이런 자연재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이 생명을 이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 안정합니다. 사람이나 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마음에 열대와의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가능하는지 무슨 일이
위에 있는 바다에 그런 쓰레기들이 막 모여서 이 자동기에 쏟아져서 쓰레기를 했어요. 저는 이 섬에서 태어난 플라스틱 섬의 주민이지요. 플라스틱에서 자라나는 산호는 물에 뜨는데요. 이 산호로 촘촘히 엮어진 새로운 땅은 가로 세로 1m의 크기당 180kg의 무게까지 담을 수 있어요. 자, 친구들 모두를 2050년 플라스틱 섬으로 초대할게요. 뭐냐면 친구들 아까 생각대로 친구들이 뭐라고 했잖아. 선생님도 그렇게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너가 정말 안쓰러워. 일회용품 아무렇게나 써도 정말 미안해. 쓰레기 섬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 물도 부족하고 쓰레기 때문에 걱정하라고. 내가 널 응원할게. 네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해서 너네들 모양으로 보내줄게.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지우라고 해. 너네들은 플라스틱 손을 살아서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나중에는 거기에 정말 수 있을 거야. 내가 힘을 내서 할 수 있어. 거기서는 물도 별로 없고 음식도 정말 있지?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건강을 걷어.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가 엄청 평화로워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 플라스틱 손은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더 힘차게 나가자. 너네들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화이팅! 네, 저 섬이 사실 가상으로 저희가 만든 국가인데 이미 뭐 이제 약간 이벤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권도 미리 만들고 세계 유명인들이 거기 초대 국민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가상의 섬을 국가를 세운 건데 실제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게 지금 국가가 진짜 있는 거냐 막 질문을 받기도 했었어요. 특히 담임 선생님도 여쭤보시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활동지 리뷰인데요. 네, 크게 뭐 아이들이 모빌 소개를 하고 어떤 것들을 고안해서 이제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 친구들한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 만들면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줬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뭘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다. 왜냐면 재료가 이제 비정형적인 것이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성취감을 느꼈다는 그런 친구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재활용품을 또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저희도 문제점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서 사실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전문 교육과도 아니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을 어떻게 교육으로 녹여볼지 이번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도를 해본 건데요. 먼저 긍정적인 후기들입니다. 아이들이 줬던 피드백과 저희의 소감을 좀 합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형태라든지 그 재활용이 갖고 있는 물성들을 아이들 스스로 좀 탐구도 해보고 직접 만지고 오려보고 평소에 다루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면서 조형적으로 만들어본다는 그런 즐거움을 좀 경험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의 가상이지만 플라스틱 섬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 그러니까 현재와 다른 기후위기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앞으로 되게 급속도로 변화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랬을 때 2050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신의만의 생존 방식이라든지 그 바뀌어진 환경에 대응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어린이들이 기후위기와 새롭게 좀 긍정적으로라도 관계를 맺는 시간을 저희끼리 한번 가져봤고, 그리고 모빌이라는 것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하나의 유닛을 하나의 그렇게 길이로 된 모빌을 여러 개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것도 같이 있어서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니까 협력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것의 필요성을 좀 이 미술활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업을 3회차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기후 감정들을 좀 많이 이끌어내고 내 감정들을 살펴보고 인지하고 그것들을 해소하고 보듬는 그 과정을 좀 깊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120분씩 3번을 해야 할 수업을 이게 좀 여건상 한 번으로 다 줄이게 되었다 보니 그 초반에 내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데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특히 또 마지막에 각 모든들의 무기를 모여서 균형을 찾는 과정, 그것도 굉장히 축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모빌이라는 특성을 좀 많이 살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 줄의 모빌을 만들면 그거를 한 모듬에서 뭐 대여섯 개를 붙여서 하나의 모빌을 만들고 또 그 모빌들이 모여서 더 큰 모빌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균형 감각이 굉장히 필요해서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또 학습 주제를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빠지게 되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3학년과 5학년 한 반씩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 2년 차이지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가위나 뭐 본드나 아까 글루건 이런 것들을 다루기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조 강사가 투입이 돼서 계속 도와줘야 했었고, 그런 것을 다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주제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반면에 5학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해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수업은 좀 고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후기를 물었을 때,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천편 일률화된 그 대답들 있잖아요. 나는 텀블러를 쓸 거예요. 일회용품을 안 쓸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 수업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기보다는 앞서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얻게 되는 지식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또 뭐 텀블러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이 수업을 계획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입된 단편적인 환경 지식에서 벗어나려면 사실 그래서 예술이 좀 투입이 돼서 예술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또 그런 대답이 나와서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면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것들은 저희가 처음에 3회차로 구상을 하면서 기후 감정을 보듬고 또 일상으로의 어떤 실천으로 연결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를 이렇게 요소히 많아서 세웠는데 1회차로 줄이면서 이것을 좀 다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그 점은 고민입니다. 깊게 들어가는 수업을 여러 회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여건이 쉽지 않고, 한 어린이가 그 여러 번의 수업을 다 참여하는 것도 여건상 쉽지 않고, 요즘 초등학생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런 점들 여전히 고민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활용 재료들을 좀 이렇게 라이브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유닛을 만들게 이렇게 그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그 만드는 과정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다 그 오리구모 잘못하는 대로 오래 걸리고, 아이들도 특성이 재활용 장난감 보면 거기에 빠져서 막 또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업이 막 또 지체되고 이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재료를, 이 모빌 재료를 약간 키트화 좀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하고 조금 더 주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무리. 네, 저 조금만 덧붙이면 저희가 어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유닛을 개발한다면 형태랑 색상으로만 아이들이 조합해가지고 좀 그 감정을 돌보는데 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모빌을 만들어서
연결과 협력이라는 주제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 질문이 한 서너 가지가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뭐 수업 만드는 게 어려웠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되게 단편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로 간소화하고 좀 수업 주제에 관한 어떤 밀도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네, 긴 설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을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교육에서도 이런 업사이클 프로그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술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을 해보고 거기에서 또 더 나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구현되려면 교육 전문가들과 같이 소통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그래도 4시까지 잠깐 쉬셨다가 4시부터 1시간 동안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플러스 알파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신 거에서의 소회 그리고 앞으로 기후예술 교육이 잘 되려면 여기 환경교육가분들 또 예술가분들 또 다양한 일상예술가분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함께 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 1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기 책이나 대본도 좀 보시고 저기 마련된 간식도 우리 친환경 간식으로 준비했으니까 좀 드시고 또 커피는 이 이제 어스돔에서 이제 직접 구입을 하셔서 드셔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 7분 2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